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설치로 SK텔레콤 서버로부터 일부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SKT는 가입자 전원 유심을 바꾸는 상황까지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재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첫 테마라 좀 적극적으로 매매했고, 사실 저는 유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사회적으로 커지긴 했지만 힘은 약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거의 5천만 원 정도 수익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공이 분들 저희 사무실에 초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매매도 좀 보여드리는 솔루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얼마 전에 깡통을 차가지고 사연을 보내서 채택이 됐고, 저는 22년도 1월부터 회사 동기 친구한테 주식을 배워서 처음 시작했고요. 종가 베팅이랑 NXT 위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설명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제 매매랑은,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많이 하는 그 초단타 매매는 많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도 뭐 종가 베팅도 있고 어제 종가 베팅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 약간의 단기 수익 느낌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에서는 만주님은 안 하세요? 했죠. 아, 하고 저 대체거래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테마주 거기 올라온 게 대체거래에서 시세를 다 줘버려가지고 네. 이제 시가 베팅 하기가 이제 장중에 9시에 시가 베팅 하기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네, 저는 대체거래소에서 슈팅이 너무 많이 나온 애는 네. 장중에는 조심해요. 오히려 대체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움직임이 적거나 네. 대체거래소 없는 애들이 장중에는 더 잘 움직여서, 네. 오늘도 드림 시큐리티라는 애가 대체거래소에서 슈팅이 10% 넘게 나왔거든요. 보안 쪽인데 SKT 유심 이슈로 지금 뭐 보안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를 끌고 와서 대체거래소에서 슈팅이 나온다? 그럼 다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끌고 왔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좀 털렸어요. 저도 아침에 여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반 넘게 팔고, 그 다음에 슈팅 나올 때 나머지 팔아서 일부는 털린 건데 그래도 뭐 괜찮은 수익 먹고 시작이 됐고요. 이런 것도 종가 베팅. 저는 이 이슈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NXT가 되는 종목이 얘가 거의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계속 끌고 왔어요. 아침에도 여기서도 이렇게 매매하고 팔고, 여기서 매매하고 좀 줄이고 좀 다시 받고, 이런 데서 이제 비중 적었고, 오후에 이런 데서 오후장 1시 이후부터 이런 데서 이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거죠. 이게 그냥 그 이슈를 보고 만주님이 그 감으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 아니면 이슈죠, 사실상. 이런 걸 보고 차트를 보고 뭐 어느 선 어디에서 샀다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그런 거 아예 볼 줄은 모르거든요. 네. 지금도 보시면 제가 뭐 이런 데서 뭐 이런 선들 지나가는데 네. 지지해 주는데 샀다가 이거 이탈할 때 손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빠지다가도 받아주는 네. 흐름이 있으면 더 사요. 왜냐면 얘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NXT가 가능한 종목이라, 요즘 트렌드가 NXT 되는 종목이 그 이슈도 있으면은 한 4시나 6시에 움직임이 되게 좋거든요. 그걸 미리 예상을 하고 이렇게 모아 들어갔고, 예, 그리고 3시 반 넘어서부터 슈팅이 좀 나오길래 일부 좀 팔고, 그리고 5시 넘어서 다시 좀 사서 마지막에 7시 넘어서 슈팅 좀 나올 때 좀 더 사고, 오늘 아침에 매도, 이런 느낌으로. 이건 이제 차트를 보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매매죠. 만주님, 저도 만주님이랑 같은 관점으로 종가에 샀거든요. 네, 아침에 팔았는데 네. 아침에 뭔가 윗꼬리 달면서 매도가 엄청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실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요즘 어쨌든 이 매매가 트렌드라 잘 먹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이슈가 되게 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되게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고점이 이 전날 고점이 4,265원이잖아요. 여기 4,265원. 그래서 이거 한 번은 뚫어주지 않을까 해서 4,100원에서 4,030원까지 좀 눌리기도 했고 4,170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 위아래로 좀 털어내는 그게 컸었던 거죠. 그때도 털리긴 했어요. 제가 물량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근데 다 팔지 않고 4,260원까지는 좀 보자 해서 4,260원에 나머지 전량 매도. 전고점까지 치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약간 이슈의 크기로 판단하시는 건데. 그 이슈의 크기도 될 수 있고 호가창의 힘도 될 수 있고, 아침에 호가창의 힘도 좋았고 전날에 7시 40분부터 올렸던 이 힘도 좋았으니까 이 정도면 4,260원 터치는 하지 않을까. 대신에 아침에 좀 흔들 때 저는 물량이 많아서 좀 덜어요.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수익 실현 돼 있잖아요. 그럼 좀 마음이 편해요. 나머지 일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에 가면 이제 분할 매도를 해도 되고 전량 매도를 해도 되고.
어쨌든 전고점 4265를 노렸지만 4,100원 초중반에 많이 털렸잖아요. 그리고 4265를 치지 못하고 4,100원이 무너지고 4,000원도 위협을 했다면 저는 그냥 밑으로, 그래도 수익이긴 한데 예, 밑으로 수익 실현을 했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버텼고 4,265원을 갔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수익 실현이 된 건데, 근데 이럴 경우에는 4,000원 밑으로 깨질 확률보다 4265를 쳐줄 확률이 좀 더 높죠. 여기서 4,100원까지 왔으면은.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그걸 담보로 조금 더 끌고 가는 매매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휴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방향성이 안 정해져 있어서 홀딩 하시는 거. 그리고 만약 비중이 좀 적으면 이런 데서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비중이 많았어가지고 9만 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4,000원을 깨고 밑으로 완전 무너지면 내가 못 팔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서 좀 더 매도를 했어요. 저는 아침에 이거 오면서 시가 베팅 해가지고 8시 땡 할 때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이슈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 그 이슈가 되는 종목 중에 NXT는 애가 얘밖에 네.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한테 몰리기 딱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시가 베팅도 저는 괜찮았던 네. 것 같아요. 선생님 집중하셔야 되면 뒤로 빠져 있을까요? 아니, 그건 네, 괜찮아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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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정리 완료.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방금 이거는 왜 했는지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짝꿍 매매 IG 비전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헬로 비전 딱 봤더니 흐름 좋아서 같이 짝꿍으로 들어간 거고, 되게 많은 종목을 갖고 왔었는데요. 생각보다 다 약했어요. 다른 계좌로 상단 유비벨록스 덕분에 이제 수익이긴 한데 그 좀 집중된 종목들이 크게 수익 줘서 수익인데 좀 더 이제 사이드에서 갖고 왔던 애들이 다 손실이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더즌 얘도 어제 열심히 매매해서 수익 잘 냈던 애인데 인증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심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테마가 유심 쪽, 보안, 인증 이런 느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알뜰폰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인증 쪽으로 되게 강했던 애라 매매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좀 마지막에 투매도 받아서 갖고 왔던 애인데, 아침에 이제 전 얘도 좀 위로 좀 쳐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규, 그러니까 완전 그 역사적 신고가를 어제 유심 이슈로 뚫어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쳐주고 4,000원 위에서 놀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침에 얘네 다른 애들을 좀 빨리 손절할 때 얘는 좀 두고 봤거든요. 근데 방금 너무 계속 매도가 많이 나오고 여기 3,550원인가? 그 전고 전 저점, 오늘 저점 깨려고 할 때 매수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누가 던지려고 해서 제가 3만 주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한 방에 던져서 매도를 한 거고요. 또 손절한 게 센즈랩. 얘는 좀 다른 관점으로 시세 초입 아니면 절대 안 하는 매매를 한 건데요. 시세 초입일 때만 하는 매매인데 잠깐만요. 짝꿍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 좀 볼게요. 매수 주문이 잠깐만. 체결되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천천히 가라. 알뜰폰도 세네요. 이거 매매만 마무리하고 마저 설명드릴게요. 설마 이렇게 한 방에 상한가를 갈 줄은 몰랐네. 많이 샀어야 되는데 비전을 매도 주문이 얘로 좀 불타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매도 문제가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엑시큐어 상한가가 풀리려고 매도 해서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했어요. 얘가 지금 총대장이라 얘가 풀리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IG 비전도 풀리고, 그래서 불타기 했다가 이거 잔량 줄어드는 거 보고 매도한 거고, 이거 두 개를 이제 얘 엑스큐어가 풀리려다가 다시 묶을 때 짝꿍 낙주 관점으로 한 건데, 유비밸런스는 약소에 IG 비전은 한 100만 원 정도 손절 나간 것 같아요. 여튼 계속 설명드리자면 센즈랩은 이제 시세 초입에서만 하는 매매. 얘가 한 4등 정도 됐어요. 원래 저는 시세 초입 아니면 1등 아니면 웬만하면 안 해요. 근데 4등까지 한 이유가 얘가 한 10몇 퍼였고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이 2등이었거든요. 2등이었는데 얘가 26%인가 27%쯤에 끝났어요. 얘가 시간의 단위까지 상을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시세 초입이라 좀만 더 올라가면 시간의 단위가 상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단위까지 2%만 오르면 상이기 때문에 얘가 상을 갈 확률이 높았고, 그럼 얘가 상을 가면 4등인 얘는요, 얘가 2%를 올라서 상을 가도 시세 초입이잖아요. 얘가 막 6%, 7%, 8%씩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종배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생각이 맞았으면 뭐 6%, 7%, 많으면 10%까지도 먹었겠죠.
근데 생각이 틀렸어요. 둘 다 모니터랩은 뭐 시간이 다니까 상한가는 못 갔지만 1점 몇 퍼 갔는데 센즈랩은 시간이 다니까 하락했어요. 제 생각이 틀린 거죠. 그래서 아침에 빠르게 손절로 마무리해서 3% 정도 손절로 생각보다 컸어요. 저는 손절에도 1, 2%일 줄 알았는데 3% 손절이 됐고 더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손절이 생각보다 컸고요. 얘도 신규 상장한 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 놓은 상황에서 이슈가 지속되면은 웬만하면 한 번은 위로 쳐져 4,000원 위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터져서 손절. 얘는 좀 더 퍼센트가 컸죠. 5.7% 800만 원 손절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뉴스가 좋아 보여서 뉴스가 좋아 보여서 들고 왔다가 이런 데서 조금 모았다가 많이 사진 않았고 오후에 장 끝날 때쯤 정신 차려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내가 너무 잘못 봤다. 종목이 끼가 좀 심하게 없는 애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냥 얼마에 시작하든 장 초반에 팔아야겠다 이 생각. 제가 종목 예전 흐름까지 안 보고 매매를 한 건데 뉴스만 보고 종목 옛날 흐름을 보면요 얘는 이런 것만 봐도 변동성이 나오는 애가 아니에요. 10% 이상 올라가면 공매도가 엄청 들어오는 애고 그래서 꼬리가 엄청 달리는 애라서 이거는 제가 종목 선정 미스. 뉴스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SKT 유심 그 인증 어쩌고 해가지고 뉴스가 얘가 진짜 직수해라는 키워드가 있을 정도로 뉴스가 좋았는데 종목이 잘못됐다 이거는. 그래서 얘도 손절. 이 세 개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손절이 났어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아침에 이게 이렇게까지 손절이 난다고 이 생각을 일단 해서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된 거는 드림 시큐리티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매해서 잘 됐고 한싹 얘는 상따한 거죠. 이 자리에서 여기서 상따해서 수익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좀 풀렸을 때 다시 상따했다가 줄였다가 다시 잡아줄 때 다시 상따. 그래서 그거 1억 정도 들고 넘어와서 아침에 매도해서 11% 수익 기분 좋게 냈고 옴니 시스템도 상따. 얘는 유심에서 3등주인데 원래 저는 상따할 때 대장주만 하라 하잖아요. 첫 테마는 예외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민사이트 이런 데서 자주 말씀드린 건데 첫 테마는 예외다. 그래서 상따했고 아침에 갭 좀 줄 때 한 3분의 2 매도 나머지는 좀 지켜보다가 너무 힘이 약해서 밑으로 매도 이렇게 마무리. IG비전은 시간에 다니까 상따 해서 아침에 매도했고 이거 상한가 갈 때 이거 짝꿍으로 LG 헬로비전 매매 짝꿍 매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거에다가 다른 계좌로 상따한 유비벨로 해서 거의 5천만 원 정도 수익이네요. 오늘은 첫 테마라 좀 적극적으로 매매했고 사실 저는 그 유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사회적으로 커지긴 했지만 힘은 약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심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억? 700억이요. 700억이요? 네, 전 국민 2,300만 명이 다 해도 700억. 지금 예약이 1,0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400억 맞아요. 1,000만 명에 400억, 2,300명 다 해도 700억. 너무 적은데?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엑스큐어가 점상에 어제 유비벨록스도 점상이었잖아요. 사실 이게 맞나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근데 트레이더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종목들이 그래도 그런 광기의 모습을 보여주면 매매는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비벨록스를 여기서 상따를 했던 거고 왜냐하면 엑스큐어가 상한가인데 잔량이 5천만이 넘었고 매도가 몇만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매도가 6만 개 해서 이건 다음 날도 무조건 점상이다. 그러면 유비벨록스도 갭이 많이 뜨겠다. 이 생각으로 상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를 가고 힘이 좋으니까 오늘까지는 일단 오늘 9시 뉴스에도 많이 나올 거고 종목들 많이 들고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진짜 조심해야죠. 왜냐면은 총대장으로 연상을 갈 줄 알았던 엑스큐어가 상한가가 사실상 풀렸다가 이제 다시 묶은 거라 이제 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테마 전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700억, 400억은 너무 약해요. 교체 비용이. 만약에 교체 비용이 조단이었고 엑스큐어랑 유비벨록스가 그걸 많이 맡아서 한다. 둘 다 한 5연상은 갔을 거예요. 시총이 작으니까. 근데 700억은 너무 적어요. 엑스큐어 시총이 500억 적긴 한데 유비벨록스는 1300억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실제로 교체하면 400억이고 그중에 파일을 자기가 좀 가져간다 해도 많아야 100억? 그러니까 이게 연상을 갈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비벨록스 갭 뜰 때 빠르게 매도를 했던 거고 올라갈 때도 연상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머릿속에서 이 700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망설였던 거고 다른 관련주들 아침에 다 빠르게 매도한 거고요.
만약에 700억이라는 숫자를 전 작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들이 광기로 올라가면은 그럼 오버나잇은 안 하고 그냥 짝꿍만 계획을 하시는. 만약에 오늘 유비벨록스가 또 연상을 갔다면, 그리고 엑스큐어가 아침엔 잔량이 5천만 개였거든요. 그게 유지가 됐다면 유비벨록스를 소액으로 짝꿍을 해볼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면 뭐 400억이든 700억이든 이 광기라는 건 무시 못 하거든요. 근데 유비벨록스가 아침에 가다가 꺾이고, 그리고 이제 엑스큐어마저 이렇게 상한가가 풀린 상황에선 이제 광기도 끝난 거죠. 사람들이 이성을 찾은 거죠. 이때부터는 진짜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광기로 가고 있고, 아까 IG비전도 상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단은 조심하되 이런 LG 헬로비전 같은 거 짝꿍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더 매매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오후장이나 좀 기다려보고, 왜냐면 아침에 테마 하나가 좀 휘몰아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좀 시장이 잠잠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이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새 네프콘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빵떡이 났어요. 지식의 늪에 빠져가지고. 네. 지금 초면에 죄송한데 늙은 사람은 안 돼. 40, 50대. 관점은 되게 좋으신 게 조금만 디테일을 공부하시면 훨씬 나아지실 것 같아요. 아니 뽀맨님 매매 잘해. 뭐 또 해주실 말 있으십니까? 네, 제가 진행을 하면 안 돼요. 말을 끊는다고 이제 제가 좀 마상을 계속 받아갖고